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한테 패배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대한민국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일상생활이 파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겪었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을 진짜 찢어 발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한 명으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은 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경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정말로 이 국민의힘이 구태의원 그 자체였구나. 어쩌다가 진짜 이렇게 구태의원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때 민주당이 무서워했던 보수 정당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얕잡아 보고 그냥 끌려다니기만 하는 이런 정당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경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 저는 절실했습니다. 그런 식의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게 뭐 좌파가 됐거나 우파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거에 실증이 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무당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어떤 주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무당층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국민의 후보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광기 그 자체예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은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이제 굉장히 두려운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 고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막 한두 번이었습니까? 이재명의 재판이 언제 나올 것이다, 언제 끝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뭐 엉망진창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대대로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죠. 단 한 번도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네요. 한 번 정도가 있었죠. 바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가 유죄, 그것도 그냥 유죄가 아니라 징역형이 나왔던 게 유일한 상식적인 결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심에서 무죄로 뒤집고 난 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되어 있는 대법원에서 이 결과를 대선 전에 낼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낼 수 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심리가 벌써 두 번이나 됐습니다. 22일 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보내겠다라고 오전에 결정을 하고 그날 오후에 심리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있다가 또 심리를 했거든요. 모든 법조계 인사가 한 목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무슨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많아봐야 두 번 할 법한 이런 식의 행사가 이런 식의 이벤트가 이거는 지금 뭐 일주일 사이에 몇 번이나 지금 열리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이다. 바꿔 얘기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정말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박범계 무려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양반이죠. 박범계가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대법원 이재명 최종 확정 6월 3일 전에는 불가능 이렇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6월 3일 전에는 반드시 안 돼. 6월 3일 전에는 불가능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피셜이고 사실상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6월 3일 전에 가능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계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일단 들어보시면은 5월 10일부터 11일이면은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등록일이다. 6월 3일에는 당선자가 가려질 텐데 그 기간 중에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스스로 자판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자판한다라고 하는 게 뭔 뜻이냐? 원래는 이제 그 대법원 자체가 형량까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형량 같은 경우는 이제 양형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원래 2심의 결과를 확정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가지고 이 양형은 이제 그 파기환송을 시키면 2심에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 이런 경우지.
양형 자체, 그러니까 이게 뭐 유죄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게 자판입니다.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자판은 잘하지 않고 2심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2심에 있던 거를 확정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만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박범계는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대법원이 이렇게 양형까지 안 한다라는 거냐, 이 실형이 됐거나 이런 것까지 선고를 안 한다라는 거냐,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대법원에 파기 자판할 가능성은 없대요. 그런 경우 민주당은 제1당의 의석수를 갖고 대통령 후보가 없게 된다. 이게 지금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 박범계가 나와가지고 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대법원이 2심으로 보내가지고 또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가 양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야, 그렇게 된다면 제1당의 압도적인 다수,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과연 대법원이 가만히 놔둘겠냐? 바꿔 얘기해서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반드시 제1야당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파쇼입니다. 사법 질서는 사법 질서대로 정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건 190석이건 200석이건 몇 석이든지 간에 그 의석수와는 상관없이 이재명이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의석수가 200석이 있는 대표는 처벌을 안 받는 것이고 한 석이 있는 대표는 처벌을 받는 겁니까? 이런 개벽다귀 같은 얘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민주당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완전히 나치 시대 당시에 파쇼가 가지고 있던 이런 사법 질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몇 번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들만큼은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의 민주당이 다수당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그냥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은 뭡니까? 박범계가 갖고 있는 뇌피셜에 불과를 하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2분의 대법관이 기록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아질 수 있을 것인가? 파기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고 폼이 많이 드니 상고기각이라는 쪽에 설도 있다. 박범계 얘기하는 상고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를 확정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박범계가 법리적으로 생각해도 무죄가 확정될 것 같았으면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상고기각이라는 쪽에 설도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의 2심이 무죄가 나왔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지가 될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일단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까? 대법원이 보이고 있는 행보 자체가 예상을 뛰어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 다 지금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 전에도 뭐를 할 수가 있다?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지금 입장을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범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좌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신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설을 한 가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상고심 공명정대하게 사법의 혼선을 매듭짓길. 맞는 말이죠. 제목은. 자, 근데 밑에서부터 대환장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사건을 전압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이다. 맞는 얘기죠. 문제는 뭐가 문제래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위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이다. 애당초 이재명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그런 잡스러운 인간을 갖다가 민주당이 단체로 미쳐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후보로 올리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애당초 대선과 이 지금 이재명의 재판 자체가 일치될 일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죄를 지은 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인 것이지. 이재명이 죄가 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유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일정과 겹치니까 대법원은 입을 다물고 있어라. 대법원의 판단은 내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도대체 법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법은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게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경향신문이 또 뭐라고 합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경향신문은 폐간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민주주의를 대변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프라이드는 지금 온데간데 없어요. 쓰레기통에 다 처박은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받건 민주당이 과반이건 의석수가 많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거, 그게 바로 공정한 사회인 것이고 그게 바로 법치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9,999만이건 무슨 뭐 1억 명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자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그것조차도 지금 경향신문이 쓰레기통에 쳐버린 겁니다. 왜? 그게 바로 언제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나치 독일에서 나타난 모습이거든요.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기반으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법치, 뭐 모든 행정 것들 다 찢기고 말 겁니다. 제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경선 결과가 합리적으로 나와서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